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일요용마일인 4551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제가 토요경마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큰 줄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흐름의 변화입니다. 3월 경마와 4월 경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원래 3월 중순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경마장 내부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존 경보라든가 마필들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혼전, 그리고 아무래도 2월 중순서부터 시작됐던 레이팅 제도에 어찌 보면 이제 안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배당들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4월 경마가 딱 들었으면서 확실히 제가 느낀 것은, 야, 이제는 진짜 어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본격마죠. 일단 이런 경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번 주부터는 좀 우선시 돼야 되겠다. 이번 주는요, 왜 본격마가 배당이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냐는 말이죠. 일단은 날씨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컨디션의 변화 없이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동일 조건에서 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날씨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교를 세게 해도 마필에게 문제가 덜 간다는, 무리가 좀 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조교를 하면은 마신차가 없죠. 근데 능력차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기력의 변화가 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바로 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의 어린 마필들, 경험치가 부족했던 마필들, 아니면 상승세를 타고 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자신있게 조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마필들이 그대로 인기도가 배당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평가가 덜 되는 마필들. 최근에 사실 배당의 중심에 뭐가 있냐?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팅 제도에 의한 부담 중량. 두 번째는 노장마들. 6살짜리들, 5살,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거두면서 나올 수 있는 변수. 근데 이런 마필들은요, 날씨가 풀리고 안정화가 돼가면서 확실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빡빡하게 힘을 내느냐? 바로 배당판이 말해주는 인기마들이죠. 근데 그 인기마들이요, 그만큼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4월 경마 들어서, 특히나 이번 주 제가 출마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 인기마들이 그에 상대는 조교를 충실히 하고 나왔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겠구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날씨죠. 주로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원래는 한 5mm 정도 내외로 예상을 했어요. 기상청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0mm가 넘는, 그것도 비바람을 동반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비가 쭉 내리는 거하고요, 확 몰아치는 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경주로의 경사라는 게 있고요. 그게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래 유실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선행마가 무조건 유리해, 이것도 아닌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휴장이 없어지면서 대대적인 공수로 경주로 보수공사가 사라졌어요. 대대적인 경주로 보수공사라는 건 뭐냐면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바닥에 누적돼 있는 그런 쌓인 이렇게 다 긁어내는 그런 주로가 안 돼. 그러니까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경주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거에 대비해서 모래를 또 깔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예보상으로 봤을 때는
주말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때부터 또 비가 또 예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는 또 한 번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의 전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일요 경마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뭐냐? 주로에 대한 변화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 술주마들, 기승기수들 딱 봤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인기마들이 프리기수들에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배당이 많이 나올 때는 그동안 하는 애들이 많이 입상을 합니다. 근데 배당이 없을 때는 능력기수들이 능력말을 타고 입상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요런 게 3월 경마와 4월 경마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4월 2주차, 3주차 가면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3월 경마는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5일 일요 경마 4월의 시작점과 함께 끝입니다. 토 경마의 결과물은 모르고 들어가는 경마일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것은 금요일 아침,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동시에 다 찍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수는 많지 않아요. 결국 가장 큰 변수는 토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어느 정도의 비가 오느냐. 이거에 대한 준비는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서 실수하지 않겠다. 3월 막주 월말 경마가 나쁘지 않았다. 분위기는 바꿔놓을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놨다. 그렇다면 4월 경마 시작점에서 크게 한번 가죠. 4월의 첫 번째 일요 경마일인 4월 5일 일요 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토경마 마찬가지로 1경주 1000m 군산 육군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11주의 마필입니다. 5번마 해리온이 데뷔전에서 사실 조금 외곽 게이트이고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이래서 전 솔직히 좀 덜 봤던 부분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석 리더를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고 금수봉과에 거의 단통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2분의 1마신 차로 졌던 마필인데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확실히 해리온은 능력검사 때 모습보다는 더 보여준 게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리온이 이번 경주 상대를 해줘야 되는 마필들이 직전처럼 전력이 오픈되어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강한데 감추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은 중급 이하의 많은 레이스를 뛰지는 않았지만 안 봐도 뻔해 이런 마필들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해리온의 능력은 일단은 인정하자. 최고 인기만은 일단 인정하자. 후차권이 벌써 복잡해지는 거죠. 2번마 초원볼트가 바닥을 쳤는데 일단 이번 조교를 통해서는 뭔가 변화를 볼 수 있는 여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면요. 5조 마필들은요. 특히 하이군 마필들은 보여주고 때리는 것보다는 아예 안 보여주고 때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2번마 초원볼트는 일단은 후차권에서 뭐 현장에서 제가 말을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지만 뭐 주력이든 방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초원볼트는 이거는 최근에 복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착순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5번마는 인정을 하고요. 2번마 초원볼트는 조개 상승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당찬 모습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당찬 모습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마방에서도 당황스러웠겠죠. 질 수는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졌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렇게 찾고 싶어요. 보통 기승하는 기수라든가 마방에서 마피를 낼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상대마들을 복귀를 하고, 이 레이스는 이러이러한 빠르기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위즈 브라운이 이끌었던 레이스는 당찬 모습에 기승했던 서승훈 기수라든가 관리를 했던 양재철 조교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빠르기로 진행이 됐고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9번 게이트에서 내측에 있는 마필들의 그 진로에 의해서 자기의 레이스를 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준비했던 마방이라든가 기수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쉬웠다. 자,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데뷔전의 입상을 바탕으로 굉장히 자신있게 기승했던 직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상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까지도 충분히 보고 준비가 가능했던 그런 경주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7번마 당찬 모습, 직전에 조교사하고 승훈이가 조교를 했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불안했던 게 마무리가 없는 거야, 조교를 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걸 느꼈나 봐요. 이번에는 마무리 조교까지 제대로 하고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양재철 조교사하고 서승훈 기수가 준비를 했는데 직전과는 다른 강도, 다른 준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기도를 지켜낼 준비가 충분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2경주 7번마 당찬 모습은 인정할 부분이고, 이 8번마 젊은 대륙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기수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뀐 게 동철이야. 야, 이거는 사실 마피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바닥은 아마도 잠룡이 될 공산이 높거든요. 고민스럽네요. 일단은 7번마 당찬 모습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하지만 현장 변수에 따라서 뭔가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일단은 현장까지 마피를 좀 끌고 가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한 건 7번마 당찬 모습은 직전에 준비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이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이게 복귀를 하고 현장에서 마피를 보고 막 이러다 보면 마피라는 게 가서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마피들은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수긍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지는 마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피들은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죠. 1번마 환희의 순간은 2월 7일 날 입상 시 가졌던 복귀 내용, 그리고 입상 이후에 조교 때 상승 요인, 현장에서 이거는 마필만 보면 그냥 왔다 싶을 정도의 강한 느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황당함. 이번에 환희의 순간에 제가 조교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러고도 환희의 순간이 여기서 또 부러지면 이건 잘못된 거다. 육군에서 이 정도의 조씨발을 가지고 부러졌다? 근데 환희의 순간이 이번에 거리를 늘렸어요. 근데 마방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초반이 느려서 진 거다. 지난번에는 늘리자.
늘리면 더 뛴다는 판단하에 출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맹점은 있죠. 1300이라는 거리에서 적응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근데 상대적으로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마필이 1월 4일, 12월 7일 1300에서 보여줬던 경주력과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는 되겠구나. 판단이 틀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해서 저는 1번마 환희의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1300보다는 1200, 1000m가 더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방에서의 선택은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맞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마필이니까 한 번 더 인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48조에서 4번마 미미의 오자매와 7번마 딕시스말 두 마필을 냈습니다. 쉽게 보면은 4번마 미미의 오자매가 복선이 들어왔다.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미의 오자매는 굉장히 불안한 말이다, 이건. 왜냐? 조교 때 좋아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카리스마 퀸하고 주얼리 파티하고 단통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습니다. 미미의 오자매가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깠을 때도 3차가 왔지만요.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증거가 똑같아요. 왜냐면 2차권하고 마신차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 권의 마필들이 마필이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과가 있느냐? 없어요. 지난번보다 좋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또 팔려. 야, 이거는 저는 이번 주 4경주 4번마 미미에 오자면은 좋아진 게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배팅 또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 좋아진 게 없는데 배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단통 보이죠? 이번 경주는 4번마 미미의 오자매가 더 좋아진 게 없다. 정리합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킹 어웨드가 직전 경주 1400m 14번 게이트에서 보였던 경주력은 솔직히 좀 아쉬웠다. 왜 아쉬웠냐? 저는 킹어웨이드를 지난 경주 쌍복으로 들어갔거든요. 쌍이 못 왔어요. 결국 2분의 1 마신차는 내측 전개를 펼쳤던 대건이와 14번 게이트의 전개가 킹어웨이드. 요 마신차. 그러니까 그 초반에 얼만큼 힘을 썼느냐 딱 그만큼 졌던 게 킹어웨이드. 승군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승군전이죠. 승군전이라고 해서 위협적인 마필이 보이지 않는 1300m 경주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확인이 됐듯 느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초반에 그 힘을 쓰고도 마지막에 추진 시 반응을 또 했다는 점. 그리고 승군전인데 승훈이가 오히려 직전보다 더 강하게 했다는 점은요. 마방에서 욕심을 내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제 5경주 11번마 킹 어웨드 승군전 또 된다. 자, 이번 경주는 승군마들이 다 인기 마필입니다. 7번마 완전 무결, 10번마 태풍 돌파, 11번마 킹 어웨드. 근데 냉정하게 분석해 들어갔을 때는 저는 킹 어웨드가 더 뛴다. 근소하지만 그 근소함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11번마 킹 어웨드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자, 토이양마 첫 번째 승부처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 토요마 첫 번째 승부처와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강도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토요마 첫 번째 승부처 6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마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거는 전개상의 허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막권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는 전개에 상관이 없이 자신이 있다. 여러분들께 배팅을 세게 불러드릴 수 있는 마필이 하나 떴습니다. 해서 저는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전반부 첫 번째 경주이지만 굉장히 자신있게 승부를 할 겁니다. 쌍으로 복으로 배팅 한 점 해볼게요. 이번 제 6경주 배팅 한번 할게요. 요거는 좀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가면 쌍이다. 때리면 쌍이다. 그래서 자신있게 장석은 때린다. 가면 쌍이니까 장석은 때린다. 쌍복으로 첫 번째 승부를 6경주로 첫 번째 승부지만 욕심을 좀 많이 내고 들어가는 경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출주고요. 승군마들과 기존의 마필이지만 3군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마필들이 가는 경주. 강호시대는 지난 경주 대가리 놓고 승부를 냈고 당일 인기도 1위에 붙여서 40배당에 가까운 배당 짭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말은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기가 막히게 풀렸거든요. 또 되냐? 근데 저는 솔직히 또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강호시대는 14번 게이트,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이 말이 내선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레이스가 내측이 쫙 열렸단 말입니다. 열렸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근데 요 레이스는 선행마가 많아. 선행마가 많다는 얘기는 내측이 갇힐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대는 말이 많으니까.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선행마가 많다는 얘기는 4코너 진입 부분에서 3선, 4선으로 던지는 마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또 허점이 생겨. 그러면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결국 강호시대 같은 마필들은요, 부담 중량으로 가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개를 보고 가는 말이거든요. 저는 한 번 더. 어차피 레이스는 뻔한 전개예요. 선샷이 선행을 나가고 천구 이런 마필들이 다 던지는 경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전이가 얼마만에 입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요 34조에서 완전히 맡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이가 기승을 많이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알고 탄다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한 번 더 외치는 마필 3번마 강호시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최근에 정말 불같은 성장. 10번의 경주에서 8번의 입상. 최근에는 4승 2착 2회. 개인적으로는 이마피를 후차권으로 놓고 제일 잘 나가 파워시티 이 막권 조합으로 연속적으로 큰 배당을 잡았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마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불안하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입상이 나와주는 파워시티 1900입니다. 물론 1900 중거리에서 입상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부중이 다르고 전개가 다르고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말은 좋아요. 말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엔 느낌이 전혀 없네요. 파워시티를 꺾고 승부를 해서 2번 정도 개가 됐죠. 2번 잘라낸 거 3번 못 자릅니까? 잘라내면 돈인데. 한 번 더 걷어내고 시원하게 한번 단통승부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한번 단통승부 들어갑니다. 파경주 최고 인기 마필인 파워시트 시원하게 한번 걷어내고 단통승부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1900m 1등급 경주. 제가 토요일 12경주에서 소통시대 당일날 인기순위 1, 2위권의 마필을 꺾고 단통 세게 집어넣고 배당마를 양방으로 치겠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경주예요. 똑같은 경주입니다. 요 레이스도 인기마 하나 시원하게 걷어내고 세게 한 방 찍어내는 경주입니다. 메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배팅을 좀 세게 하는 경주입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배팅을 좀 마음 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강력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배당에 상관없이 아주 큰 배당을 보는 경주는 아니지만 마음 먹고 구경주 이전까지 제 머릿속에 그림대로만 풀려주고 있으면은 저는 이번 제 구경주에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배팅을 하겠다. 마음 먹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 이번 제 구경주를 메인입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메인 경주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용마의 마지막 경주인 식경주 14마리 출주죠. (13번마) 가문의 축제가 지난 경주 정말 자신있게 들어갔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네요. 저는 직선에서 쭉 올라오길래 끝났다 싶었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 9월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지고 11월 그리고 2월 지금 출주 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마방에서의 선택은 짧다 해서 거리를 늘려나왔습니다. 13번마 가문의 축제는 한 번 더. 당연하죠. 한 번 더. 상간마마가 승분전에서 인기도 1위입니다. 물론 가문의 축제가 인기도 1위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면 쏘고 붙이는 게임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14마리 출제지만 배팅 가능한 마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제 식경주 마음먹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 세게 찍고요. 배당마 마리가 쓱 얹혀가는 경주입니다. 이런 배팅 제가 많을 거예요, 이번 주. 준비한 10개 경주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토경마 마무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장석에게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기대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경마장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원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장석과 한 배를 타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자,
그걸 어깨에 지고 갑니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회용마 일경주 편하게 오세요. 준비해서 무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